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역사 정리해신 임현정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2024년도 1회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프리 강의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반갑고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 기출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도움이 돼야 하니까요.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뭐냐면요. 올해 이번 1회 고졸 검정고시의 경향에 대해서 좀 아셔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요, 한국사를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부를 아직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사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있어요. 대단원 1, 2, 3, 4가 있죠. 자, 그런데 1단원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조선시대 끝까지, 즉 전근대사예요. 즉 전근대사라고 불리는 조선시대까지 흥선대원군 이후부터를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양이 더 많죠. 그러니까 비율이 높죠. 단원으로 봤을 때. 자, 근데 공부는 여기까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만 많이 공부하세요. 근데 앞에만 많이 공부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문제의 분포 보시겠어요? 모두 25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둘, 넷, 6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1단원 6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에서 19문제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는 1단원 전근대사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2단원, 3단원, 4단원까지 끝까지 가셔야 돼요. 왜냐고요? 미리 살짝 보여드리면요. 2단원도 6문제죠. 3단원이 5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바로 보이시나요? 4단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가 현대사예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과 전후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바로 이때 와, 많죠. 8문제 나왔습니다. 8문제. 그러니까 매번 약간 분포가 다르긴 해요. 보통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6, 4, 24 플러스 1. 그래서 어떤 단어는 6문제, 어떤 단어는 7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번 1회에서는요. 일제시대인 3단원은요. 5문제밖에 안 나왔고요. 오히려 현대사, 대한민국 파트가 자그마치 8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단원을 골고루 공부하셔야 하고요. 특히나 거의 모든 중단원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요거 2개 빼곤 거의 다죠. 또 앞에도 다죠. 또 1단원도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깊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선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가 좀 취약한데? 내가 통일신라가 좀 취약한 것 같아. 그럼 그 파트를 한 번 더 들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라 믿고요. 이제 저는요,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가볼 텐데요. 1번은 언제나 이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딱 봐도 되게 우가우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주먹 모양의 도끼입니다. 주먹 모양의 도끼니까 당연히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바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사냥을 하거나 가죽을 벗기는 용도로 사용이 됐다. 이거 답은 너무 쉬운데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요. 해국도지가 뭔가요? 진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해국도지가 뭘까요? 이거는요. 일종의 중국 사람이 쓴 세계 지리서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리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라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건 중국 거니까 한국사에 안 나와요. 자, 근데 수월관음도는 좀 알아두셔야죠.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가 불교 국가죠. 자, 고려에서 만든 바로 불화, 부처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고려시대가 불교니까 부처님 그림을 그렸구나. 요 정도면 충분한 거죠. 자, 그리고 임신서기석은요. 바로 신라시대에 두 청소년이 열공하겠어. 나는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라면서 돌에 새긴 그런 비석처럼 생긴 거예요. 돌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고려는요, 기역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또, 요게, 고려 하면 또
거란이 요즘 유명합니다. 자, 거란이랑 싸운 전쟁 드라마가 과거에 했었죠. 자, 그래서요. 자, 이 거란이 답인데요. 아니, 선생님 나머지 안 돼요? 그쵸. 고려시대인데요. 미국은 알지도 못했고요. 사실 미국이 없었어요, 그때. 영국? 몰랐어요. 일본은 될 수 있겠지만 서희의 외교 담판과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게 1차 침입 때, 거란의 1차 침입 때, 그리고 거란의 3차 침입 때는 귀주 대첩까지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요 나라다. 요 나라가 건국된 게 거란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그럼 1번은 확실히 아니겠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이제 3번 갈게요. 기역에 해당하는 인물인데요. 또 고려가 나왔죠? 고려 무신집권기 보조국사 땡땡은 세속화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예쌍수와 도노점수를 내세우면서 수선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뭉치자 운동을 했다. 뭉치자. 어렵죠. 원래 이분이 시험에 그동안 많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하면 난 전혀 모르겠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이순신 장군 있네요. 그쵸? 이순신 장군은 당연히 스님이 아닐 거예요. 그쵸? 왜요? 불교라며요. 불교. 그럼 스님이겠죠? 아, 그럼 원효대사구만. 아니요. 원효대사는 신라, 통일신라로 넘어갈 때 스님이에요. 그러면 또 아니겠죠? 그러면 장수왕? 고구려 왕이죠. 그럼 시대만 봐도 답이 나와요. 진울 스님의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자, 그래도 설명은 드려야겠죠? 자, 진울이란 스님은요. 정예쌍수가 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이라는 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 그 스님들이 목탁 치면서 뭔가 눈 감고 뭔가 연보를 외면서 뭔가 눈 감고 뭔가 수행하는 느낌 드시죠? 바로 그게 바로 이 선정이라는 거고요. 기도 같은 거고요. 해는 뭐냐면요. 해는 지혜. 불교 책을 읽는 거예요. 불경이라고 하죠. 이걸 읽는데 공부도 하고 기도도 같이 수행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도노점수는요. 단박에 깨우친다. 깨달았어. 이렇게 단번에 깨우친다는 게 도노인데 단번에 깨우쳐 도 뭐를 해라? 점차 수행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진울 스님은 기도도 하고 또 뭐도 해라? 공부도 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뭉치자 운동을 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선정을 강조하는 게 선종이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강조하는 교종이에요. 요거 두 개 같이 뭉치자 운동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고려 후기에 무신집권기에 바로 뭉치자 운동을 했던 스님이 누구다? 진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창시한 게 조계종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의, 천의, 지, 조. 이게 뭐냐면요. 의천 스님이 창시한 뭉치자,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뭉치자가 천태종이고요. 그리고 진울 스님이 나중에 나오셨는데 진울 스님이 우리도 뭉치자,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뭉치자. 이게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글자를 따서 의천의 지조라고 알아두시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우리 다음 문제는 4번인데요. 동학농민운동 나왔어요. 동학농민운동은 1894. 바로 동학교도가 먼저 시작을 했고 농민들이 참여한 운동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주에서 1차 봉기 이후에 화해하는 조약을 맺어요. 정부랑. 근데 일본이 또 우리 경복궁을 침범하고 또 막 강제로 막 사람들을 이제 막 잡아들이는 건 이제 정부에서 또 하고요. 그런 식으로 안 좋아지니까 안 되겠어. 2차 봉기를 일으키죠. 그리고 전봉준 녹두 장군이 체포됩니다. 그때 마지막 전투가 바로 우금치 전투죠. 자, 우금치 전투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를 보시면요. 국학 설치가 통일신라 유학교육기관이죠. 아무 상관없죠. 지금 1894
조선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관없겠고요. 유학교육기관까지, 유학까지 써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비천도는 백제, 성왕 때 수도를 천도한 거고요. 고구려 멸망은 668년, 이현이 668년이에요. 그러면 너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확실히 3번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전투, 2차 봉기의 마지막 전투가 뭐다? 우금치 전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갑시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세도정치 시기에 기억. 세도정치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바로 순, 헌, 철. 19세기에 정조가 죽은 이후 정조의 아들인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 3대 60여 년간 나라를 어떤 가문 하나씩이 쥐락펴락합니다. 자, 안동김씨, 풍양조씨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도정치 때문에 점점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안 좋아지는데 요거예요, 요거. 땅에 대한 세금 막 걷고요.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세금도 막 걷고, 원래 세금이 아닌 환곡은 일종의 사채업으로 이용을 하죠. 자, 그러니까 난 돈도 안 필요하고 쌀도 안 필요한데 강제로 꺼가게 하고, 그리고 강제로 더 많이 갚게 하죠. 엄청난 이자와 함께. 자, 그래서 환곡까지 세 개를 뭐라 하죠? 바로 삼정이라 합니다. 삼정의 문란, 답이 되겠네요. 나머진 뭔가요? 우선 회사령은 1910년대에 일제시대가 한 거예요. 1910년대는요, 20세기예요. 요거는 19세기 후반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발췌개헌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나라 개헌, 헌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바뀐 1차 개헌이에요. 1차 개헌이니까 이승만 정부 때예요. 너무 옛날 얘기랑 요즘 얘기가 섞여 있네요. 당연히 답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정읍 발언은 이승만 정부가 세워지기 전 바로 1946년에 원래 남한 북한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이때 이승만이 당시에 뭘 했냐?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정읍에서 말을 해서 정읍 발언, 즉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하겠습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뭐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보기 문항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갈까요? 자료와 관련된 정책인데 유생이 반발하자 흥선대원군이 크게 노했대요. 잠깐만요. 유생이 뭐예요? 유생.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 학생들이에요. 당연히 양반들이 많았겠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노했대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곳은 존경받는 유학자, 현명한 유학자를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은 붕당, 폐를 가르는 붕당, 도굴의 소굴이 되지 않았더냐? 바로 이것은 서원입니다. 이 서원을 원래는 600개가 넘었다고 하죠. 근데 이것을 47개만 남기고 없애니까 유생들이 반발을 했겠죠. 자, 바로 답은요, 서원철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가 뭔가요? 노급 설치는요, 바로 신라 시대 때 귀족에게 주는 토지와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땅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 너 다 가져. 귀족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부릴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무 옛날 일이라 당연히 틀리겠죠. 그리고 교정도감이 뭘까요? 교정도감이 뭘까? 이건요, 고려 무신정권 때 최충원, 기억나시죠? 최고 집권자인 최충원이 만들었던 게 교정도감인데 이것을 폐지했다. 그럼 그 이후겠죠? 고려시대 이야기예요. 당연히 틀렸죠. 자, 그리고 동서대비원은요, 일종의 지금의 보건소 같은 국가에서 이제 만든 의료기관이에요. 고려시대부터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7번 갈게요. 자, 김옥균, 박영효, 요 사람만 봐도 알아야 돼요, 원래. 근데 이게 나왔죠? 서양의 근대식 제도와 과학기술을 빨리빨리 수용해서 발달하자. 그럼 뭐겠어요? 나라의 문화를 개방하자. 답은 3번이 되겠죠? 호족 같은 경우는 신라 말부터 등장을 해서 고려 초기에 왕건과 함께 나라를 세웠고요. 자, 무신은 뭐 시대별로 있었어요. 근데 고려 시대도 무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 말에, 그러니까 초기에도 있었고 말에도 있었고, 중기에도 있었고 말에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경 박사, 처음 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가지 경전 책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경 박사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백제의 유학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죠. 자, 8번 갈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유물인데요. 자, 이 유물은요, 요게요, 뚜껑이에요. 위에가 뚜껑을 열면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 향 아시죠? 향, 불교에서 있는 향, 그걸 피우면 요 사이사이로 연기가 나가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뿜는 향로예요. 향로. 답이 나왔죠. 그쵸?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요. 부여에서 발견된 바로 향로입니다. 국보죠. 자, 그런데 나머지는 너무 향로 아니잖아요. 그쵸? 택리지는 조선 후기에 있는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리서, 땅에 대한 책이에요. 땅에 대한 책.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고요. 고려 만국전도는 서양에서 들어온 그 선교사가 중국에서 만든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자, 어쨌든 이것도 상관이 없겠죠.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의 화폐죠. 돈이에요, 돈. 그래서 답은 확실히 4번입니다. 어렵진 않죠?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기가 쉬워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9번 갈게요. 자, 조선의 국왕인데 왕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이후래요. 그럼 누굴까? 선종가? 아니죠. 바로 실리적인 중리외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명과 후금의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또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라고 했던 중리외교를 했던 왕은 바로 광해군이죠. 자, 광해군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밀려나기도 하죠. 인조한테. 자, 근데 나머지 또 왕이 조선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바로 해공왕은요, 신라 무열왕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정확하겠죠. 통일신라에서 이제 통일신라가 난장판이 될 때가 있었죠. 신라가 망해갈 때. 그때 이제 해공왕이 피살당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막 서로 죽이면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통일신라 왕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그리고 법흥왕은요, 신라가 잘 나갈 때 왕이에요. 통일 전 신라. 그러니까 진흥왕 전의 왕이니까 6세기 왕입니다. 너무 또 옛날이고요. 자, 고국천왕은 고구려 왕이죠. 고구려의 2세기 왕이었습니다. 역시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답이 1번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막 인조 나오고 선조 나오고 이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광해군이 나왔죠? 답은 1번입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10번 갈게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이들은 누굴까요?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만국평화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어요. 헤이그. 그럼 합쳐볼까요? 헤이그 특사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도 상관이 없어요. 중추원은 고려시대에도 있었고요. 고려시대에 있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독립협회에서 중추원 뭐 이런 거 나와요. 독립협회 나올 때. 그러니까 조선 후기라고 쓸게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중서문화성도 고려예요. 바로 이성육부 중에 하나죠. 2개의 성과 6개의 부 중에 중서문화성이 있었어요. 상수성과 함께. 자, 그리고 도병마사도 고려시대 거죠.
고려시대의 귀족들의 회의기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4번이겠죠. 됐죠? 자,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도 주의해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1920년대 농민들이 땅을 빌려서 내는 돈을 소작료라 해요.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깎아줘라. 그리고 소작권을 왜 자꾸 이동하냐 라고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어요. 바로 투쟁, 바로 암태도에서 소작농들이 투쟁을 한 거예요. 전라도 암태도라는 곳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민운동이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죠. 6.3 시위는 뭐냐면요. 1964년에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한다고 해요. 박정희 정부에서.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1964년이다. 너무 나중이다. 그쵸? 자, 그리고 강조의 정변은요. 고려시대 난이에요. 고려시대 강조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이니까 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뭐 양규 나오고 막 나오는데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도 고려시대입니다. 아시죠? 문벌귀족이었던 문벌이 일으킨 이자겸의 난은 문벌이 흔들리는 계기가 되죠. 자, 그래서 답은요, 확실히 4번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보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1920년대 농민들이 일으킨 소작농들의 투쟁이니까 답이 나오죠.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신문인데요. 자, 신문이에요. 신문. 순한글판, 국한문판, 영문 세 가지 판으로 만들어졌고요.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이 러일 전쟁 취재하러 왔다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바로 이렇게 신문을 만들죠. 함께 만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었죠. 양기탁 같은 분들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문이 이거밖에 없어요. 대한매일신보만 신문이고요. 나머지 신문이 아닌 게 독사신호는 신채호 선생이 만든 역사책이에요. 역사서. 자, 그리고 동경대전은 동학교도들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책이에요. 종교책 이건. 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아시잖아요. 조선의 왕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서니까 관련이 없죠. 여기도 역사서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답은요, 확실히 3번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13번 보겠습니다. 일제 식민지배 방식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문제는요, 매 회차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3.1운동 아이고를 계기로 무단 통치는 안 된다라고 해서 문화적인 제도의 혁신을 내세웠다 하니까 1920년대 바로 민족 분열 통치, 다른 말로 일본이 말하는 건 문화 통치겠죠. 우리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문화적인 통치를 안 했는데 어떻게 문화 통치예요. 근데 일본의 주장이에요. 이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친명배금은 인조 때, 조선 인조 때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한다. 요거 때문에 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죠. 자, 그리고 기인제도는 고려시대에 왕건, 태조가 지방 세력 성장을 억제하려고 지방의 유력한 호족의 아들들 자기 옆에 갖다 놔요. 너 반란 일으키면 죽어, 네 아들 죽어,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이렇게 기인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뭐 대통령 중심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있어야죠. 일제시대 대통령이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4번 갈게요. 오, 누군지 얼굴만 보고도 아시지 않나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이화학당 학생으로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천안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망을 하신 바로 유관순 열사죠. 답은 3번이고요. 오, 다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여러분이 모르실 만한 분들인데, 자, 김음돌은요, 바로 신라, 통일신라,
신문왕의 장인어른인데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숙청당하고요. 나은규 선생은 영화 아리랑을 만드신 분이죠. 시대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어쨌든 만세 시위를 주도하신 분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윤원영은요. 조선 중기에 중종의 부인이 있어요. 중종 부인인 문정왕후라고 있거든요. 문정왕후 오빠예요. 그러니까 외척이에요. 상관이 없죠. 답은 확실히 3번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5번 볼까요? 자, 15번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개항 이후 일본으로 곡물 수출이 늘어나자 곡물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의 피해가 커졌대요. 그래서 일부 지방관, 황해도와 함경도의 지방관이었죠. 자, 함경도와 황해도의 지방관들이 뭐를 선포했을까요? 곡식 가져가지 마! 라고 했겠죠. 그럼 곡식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명령, 방공령을 선포해서 곡물 유출을 막고자 하였다. 요게 되겠죠. 교육입국조서는 갑오 2차 개혁 때 고종이 발표한 교육개혁이에요. 교육개혁. 자, 그리고 봉사10조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봉사10조는 그 최충원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죠. 고려의 무신 최충원이 개혁안을 왕한테 제시한 거예요. 뭐 말로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최고 집권자 되려고. 어쨌든 봉사10조라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겠죠 또. 자, 그리고 좌우합작 7원칙은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 정부를 못 만들고 있을 때 바로 좌우가 함께 통일 정부를 만들자라고 1946년 7년에 활동했던 좌우합작 운동을 했던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만든 바로 발표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답은 확실히 1번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6번 가볼까요? 요거 여러분 어려워하세요. 주의하세요. 자, 보시면 독립투쟁을 위해서 국내에 침투한대요. 이게 뭐더라? 여러분 배우셨는데요. 한국광복군,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 한국광복군이 1940년에 만들어져요. 그 상태에서 바로 일본이 망해갈 게 보이니까 미 전략정보국, 지금으로 말하면 CSI나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요런 전략정보국과 함께 훈련을 해서 우리나라에 침투하려고 해요. 국내 침투가 목적이라 써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국내 진공, 진격해서 공격하자는 작전을 계획만 하고 실천은 못합니다. 자, 요게 바로 답이 되고요. 뭐 위화도 회군은 너무 옛날이죠. 그쵸? 위화도 회군은 이제 고려 말에 이성계라고 쓸게요. 그냥 이성계가 이제 고려 말에 조선 세우기 전에 1388에 참고로 조선 건국은 1392예요. 자, 이때 정치적 권력, 군사적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죠. 자, 그리고 YH 무역 사건 여러분 낯서실 텐데 이거는요. 박정희 정부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대표로 있는 당에 신민당에 YH에 무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회사에 여자 노동자들이 이제 부당한 일을 당하니까 거기 모여서 시위를 해요. 그것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이 돼요. 국회의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부마 항쟁이 일어납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시위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시대 서경으로 이사가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답은요. 확실히 3번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나왔고요. 1945년인 거 알아두시고요. 광복하자마자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자, 그때 바로 임시정부 수립도 얘기하고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최대 5년간 이 나라는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대신 다스려 주겠다라는 바로 미영중소가 대신 다스려 주겠다. 신탁 통치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고요. 제가 회의는요. 고구려의 회의예요. 귀족 회의.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낮의 동맹은 신라와 백제의 5세기 동맹이죠. 상관없죠. 자, 그리고 독서삼문과는 신라시대 때 관리를 뽑을 때 귀족 대신에 시험보자. 관직을 뽑는 시험을 뽑자. 그래서 유교를 통해서 시험 봐가지고 3등급으로 나눠서 관직, 관리를 뽑자.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또 없죠.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이 문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18번 볼게요. 1948년 10월에 설치됐는데 이 기구가 요런 거랬대요. 이게 뭐죠? 반민족행위 조사 및 처벌. 바로 친일파를 조사하고 처벌하겠다. 자, 그럼 당연히 정당성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발해의 기구예요. 발해의 삼성육부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식목도감. 이건 고려시대에 법 만드는 귀족회의예요. 도병마사랑 함께. 상관없죠. 자, 그럼 답이 뭘까요? 둘 중에. 설마 이게 건국이겠어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게 기구 이름이고요. 여기서 이제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죠.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 선생이 우리나라가 광복하기 전에 건국을 준비하겠어 라고 원래 기구를 만들었다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광복한 다음에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확실히 4번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19번 볼까요? 역사의 한 장면인데 1920년대에 여러분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조선 물산 장려회. 물산 장려 운동이 뭐 하던 거였지? 기억나세요?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 물건, 국산품을 애용하자 라는 운동이에요. 일본 물건 안 쓰고 국산품 애용하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당연히 조선 사람 조선 것이 들어가겠죠. 왜요? 조선의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물산 장려 운동이니까요. 써드릴게요. 1923년부터 물산 장려 운동이 본격화되는데 바로 이때 구호가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구호가 나옵니다. 이거 어려우셨죠? 답은 3번이고요. 선 건설 후 통일은요. 통일 논란이 있을 때 이건 박정희 정부에서 주장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주장한 이런 구호고요. 자, 그 다음에 유신처 헌법 철폐하라. 이건 유신체제 이후니까 역시 박정희 정부겠죠. 자, 박정희 정부에 대한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에요. 여기까지 써드릴게요.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건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 이건 근로랑 상관이 없죠. 일하는 것의 기준, 지금도 근로기준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준수하라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4.19 혁명 나왔어요. 4.19 혁명. 그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럼 쉽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죠. 김효사는 조선 중종 때 있었던 살인이 화를 입은 것이고 집강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배웠었죠. 동학농민운동 때 너무 탐관오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탐관오리 없이 우리가 다스리겠다. 우리끼리 이렇게 농민끼리 뭉쳐서 만든 그 농민끼리 다스리는 자치기구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비양건법. 이건 고려시대 광종이 왕권 강화하려고 만들었던 노비 풀어주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1번 갈게요. 자, 6.25 전쟁이 나왔어요. 그럼 6.25 전쟁이랑 관련 있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북한군이 쳐들어와야 인천 상륙작전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답이 4번이겠죠. 나머지가 뭔가요? 자유시참변은요. 이제 1921년 20년대쯤, 20년대 초라고 쓸게요. 20년대 초반에 러시아로 넘어간, 당시 소련으로 넘어간 우리 독립군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자유시참변이고요. 별기군이 뭔가요? 별기군. 바로 신식군대죠. 개화를 통해서 새롭게 만든 별기군. 이것 때문에 이모곤란 일어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미스야 협정. 일본이 나빠서 1920년대 중반에, 정확히 25년에
우리나라 그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만주의 친일파 같은 군벌이란 사람들이랑 손을 잡는 거예요. 일부러. 손을 잡고 독립군을 처단하려고. 일본이 한 겁니다. 일본이라고 쓸게요. 됐죠? 자, 그래서 틀립니다. 답은 확실히 4번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자,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 부르는데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역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정부는 당연히 김대중 정부입니다. 98년부터 2003년까지 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맞겠고요.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고요. 장면 내각은 정말 잠깐인데 4.19 혁명 이후니까 60년부터 61년까지예요.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 직전까지. 자,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93년까지. 아이고, 죄송해요. 1993년. 됐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2번이라는 거 요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가겠습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의 불법적 병력을 동원하여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몰아내고 군권을 장악한 사건. 영화도 많이 나왔죠. 자, 바로 12.12 사태 3번이 답이죠. 1979년의 사건이고요. 삼포회란 같은 경우는요. 조선 중종 때 일어난 일본이 세계의 항구에 쳐들어온 난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거문도 사건. 거문도 사건도 유명하죠. 자,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거예요. 왜죠? 러시아 못 내려오게 하려고. 이거랑 상관없죠. 대한민국 이야기인데요. 자, 그리고 임술농민봉기는요. 바로 조선시대 철종 때 조선 후기 19세기에 바로 세도 정치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이 일으킨 1962년에 일어난 농민봉기입니다. 1800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186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임술년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확실히 3번인 거 아셨을 거라 보고요. 자, 이제 우리 24번 볼게요. 자, IMF가 나왔어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IMF 지원금을 조기 상환했대요. 그럼 뭐겠어요? 금모기 운동이죠. 나머지가 뭔가요? 형평운동은요. 공평하게, 즉 백정들 차별하지 말아라. 백정차별 반대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제시대인 1920년대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교조신원운동은 뭐냐? 동학농민운동. 그 전에 동학교주인 최재우, 교조 최재우를 풀어달라. 아니,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이미 죽었거든요.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누명을 풀어달라. 이해 가시죠? 이게 교조신원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문자보급운동은 일제시대 때 역시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까지 그때 일제시대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곳에서 문자를 보급하자. 문자 보급운동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있겠죠. 그리고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도 건설을 합니다. 나머진 뭔가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일제시대예요. 노동자들이 운동을 한 거예요. 노동쟁의 투쟁이에요. 자, 그리고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만들려고 발행한 화폐예요. 돈. 상평통보의 100배. 자, 그리고 상평창은요. 물가 조절 기관으로 조선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박정희 정부랑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에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보기문항이 어려웠어요. 보기문항. 그러니까 보기문항만 잘 걸러내면 확실하게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식으로 한국사는 골고루 공부하시되 대신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현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